선영이 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해. 우리도 살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이제는 결단만 남았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정노인은 점점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가지 마라. 그 목소리는 너무 약해 바람 속으로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정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앞마당의 대추나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가랑가랑 떨어졌고 그 소리가 괜히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간 감각이 흐려져 아침인지 점심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두드리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목에서 문턱에 발이 걸려 휘청거렸고 가까스로 벽을 짚고 몸을 세웠습니다. 부엌에는 민수가 두고 간 약봉지가 놓여 있었지만 흐릿한 글씨를 읽으려 해도 눈앞이 뿌옇게 번질 뿐이었습니다. 정노인은 뚜껑이 열려있는 냄비를 들여다보며 숨을 고르다가 다시 마루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곧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대문이 크게 열리며 민수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준비하세요.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듯 아들의 얼굴만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신발과 외투를 챙기며 재촉하듯 움직였습니다. 정노인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며느리 박선영이 차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해 보였지만 입술이 굳어있는 모습에서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빨리 타세요. 예약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선영의 말은 예의를 갖춘 듯 했지만 정노인의 귀에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순간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들판과 시골집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정노인의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민수는 말수가 적었고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계속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대화가 없자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선영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꼭 정리해야 해. 더는 미룰 수 없어. 그 말은 정노인의 귀에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그는 어쩐지 자신이 향하고 있는 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민수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고 선영은 접수 창구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정노인은 그저 부축을 받아 서 있을 뿐이었지만 낯선 소독약 냄새와 요란한 안내 방송이 그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밝은 병원 조명 아래에서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서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을 나선 세 사람은 곧장 장례식장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아무 말 없이 도로만 바라보았고 선영은 아까부터 계속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화면을 빠르게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뒷좌석에서 몸을 살짝 웅크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속 불길한 예감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읍내를 지나고
작은 다리를 건너더니 어느새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 가던 병원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고 정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앞좌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맺힌 말은 끝내 흘러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쯤이면 되겠다. 선영이 조수석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단단한 결심이 묘하게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지만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힐끔 바라보았고 정노인은 불안한 눈동자로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며 낙엽을 크게 휘저었고 그 소리가 불길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정노인을 향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부축했지만 손끝의 힘은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여기로 가실게요. 사람들 많은 데보다는 조용한 데가 나으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말의 끝마다 날카로운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람의 기척은 없었고 깊은 산속의 스산한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멀리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울어대며 숲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산길을 조금 더 들어가자 선영은 걸음을 멈추고 담요를 꺼내 땅에 깔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안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이 상황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담요 위에 앉자마자 불안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아들 얼굴을 붙잡고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혀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 말이 흐릿하게 뭉개졌습니다. 민수야. 그 한 단어에는 모든 의문과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선영이 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해. 우리도 살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이제는 결단만 남았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산속의 바람만이 담요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노인은 점점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손이 떨리며 허공을 향해 내밀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가지 마라. 그 목소리는 너무 약해 바람 속으로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 역시 몸을 굳힌 채 차로 향했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산길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길고 비틀린 그림자는 죄책감과 두려움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노인은 천천히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끌어올리며 떨리는 손끝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먼지가 일어났고 그 흙먼지가 정노인의 주변을 흐릿하게 감싸며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노인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산속에서 홀로 앉아 바람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마치 다가올 무언가를 예감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발걸음은
그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강한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를 듯 반짝였고 그 아래에서 민수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먼저 안으로 들어가며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그녀는 말했지만 말의 끝에는 피곤함보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초조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노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장례식장 내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잠시 그들에게 향했다가 금세 다른 곳으로 흘러갔지만 민수에게는 그 잠깐의 시선마저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노인은 의자에 앉자마자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선영은 주변을 거칠게 살피며 민수를 복도 끝으로 불러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에 혼자 계시잖아. 민수의 말은 마치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손을 꽉 쥐며 민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더는 감당할 수 없잖아.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게 물거품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 너머로 경제적 압박이 만든 절박함이 엉켜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장례 지도사가 조문객 안내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였고 다른 방에서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민수의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노인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몸에 밴 감각으로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오르지 않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손끝을 조심스레 비볐습니다. 민수는 다시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지만 발걸음마다 죄책감이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바라봤고 민수는 그 시선을 외면한 채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의 바람이 갑자기 거칠게 흔들리며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 소리에 정노인은 움찔했고 민수 역시 뒤를 돌아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노인의 눈에는 문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운명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화면 속 알림 하나에 눈이 크게 떠졌고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왜?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떨림은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선영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려 했지만 선영은 황급히 화면을 끄고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스팸이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복도 전체에 어른거리는 조명 아래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이 지나가며 휴대폰 진동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사라졌지만 이미 민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를 산에 두고 온 장면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장면은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조용히 손을 무릎에서 떼어 양손을 꼭 모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는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이 곧 큰일을 겪게 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복도를 서성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부의 소리들이
갑자기 멀어지듯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의 앞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 속에서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는 듯한 공기 속에서 그 누구도 이 평온한 침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장례식장 복도는 한층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는 줄어들었고 향 냄새만이 느릿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산에 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가락 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품속에서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민수는 흠칫하며 화면을 내려다보았고 보지 않은 번호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하자 이상한 불길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로인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들려왔습니다. 민수의 목이 순간적으로 말라붙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가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산에서 도움을 요청한 분이 계십니다. 노인 한 분이 이름이 정이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기기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영이 다가와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잘못 거신 거예요. 번호 착. 그녀는 말끝을 억지로 차분하게 눌렀지만 이미 목소리에는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 속 남자는 끊지 않았습니다. 여기 좌표 보낼 테니 빨리 오세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민수는 선영의 손을 뿌리치며 휴대폰을 되찾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복도에 몇몇 조문객들이 있어 쉽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장례식장 출입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고 숨은 가슴 깊이에서 거칠게 끌어올라왔습니다. 정로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민수가 뛰어가는 방향을 따라가려는 듯 몸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해 곧 의자에 다시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선영은 당황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방금 전까지 자신감으로 가득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입술을 삼켜 눌렀습니다. 밖으로 나간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차 키를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떨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며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에서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아버지를 발견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려 했던 선택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민수의 차는 비탈길을 흔들리며 산길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앞유리에 비친 나무 그림자들은 헤드라이트를 스칠 때마다 일그러져 지나갔고 그 불규칙한 흔들림은 민수의 심장박동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 핸들을 부여잡고 있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중턱 근처에 다다르자 구조팀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구조대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찾으셨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정도로 불안에 젖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저쪽입니다. 민수는 신음하듯 숨을 삼키고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정노인은 젖은 흙 위에 쓰러져 있었고 흙먼지가 옷과 얼굴 곳곳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은 긁힌 자국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진흙이 깊숙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누군가를 붙잡으려 했다는 듯이요. 아버지. 민수는 무릎을 꺾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뺨에서 낙엽을 털어냈습니다. 정노인의 숨은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준비하는 동안 민수는 뒤늦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고 떨어진 담요 조각과 비닐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 흔적들은 차갑고 뚜렷하게 이곳이 단순한 실수나 사고의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숨을 삼키는 순간 뒤에서 헐떡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산길을 따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과 초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당신이 갑자기 가버려서. 선영은 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팀장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발견 당시 주변에 여성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순간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짧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여기 왔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다른 구조대원이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건 노인분 근처에서 발견된 겁니다. 민수가 봉지를 보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정노인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고 모서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노인의 옷에서 떨어질 수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민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영은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몰라. 나 아니야. 그녀의 변명은 너무 급했고 너무 불안했고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구조팀장의 시선이 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신고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고의로 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찢는 듯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가 감추려 했던 순간들을 그대로 지켜본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배신이 동시에 떠올랐고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들것 위에서 정노인이 희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급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가벼웠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혼자 견뎌온 사람의 손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는 죄책감, 공포, 후회가 한꺼번에 섞여 터져나온 소리였습니다. 주변 숲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며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세 사람 사이에 얽힌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 말과 함께 산속을 감싸던 침묵은 마침내 깨져버렸습니다. 정노인이 실려온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빠르게 들것을 밀어넣었고 응급등은 붉은 빛으로 천장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뒤를 따라가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산속에서 발견됐을 때보다 상태가 훨씬 나빠 보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저체온증 상태입니다. 당장 체온을 올려야 해요라고 말하며 서둘러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곳에 그대로 두지만 않았다면이라는 자책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선영은 팔짱을 낀 채 멀리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변호사에게 보낸 메시지와 읽지 않은 답장이 나란히 뜨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수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형사 2명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상태와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형사의 말은 정중했지만 말끝에는 상황의 심각함이 분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회의실로 옮겨졌습니다. 벽에 붙은 오래된 TV에서는 뉴스가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고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그 가운데 형사들은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산에 모시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노인께서 다친 경위 알고 계십니까? 신고자는 왜 익명으로 남았을까요? 민수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산에 버리게 된 과정, 두려움과 압박, 선영의 말에 흔들린 자신의 선택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이어갈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를 그런 곳에 두고 온 건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형사들은 조용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박선영 씨는요? 그분도 함께 계획하신 겁니까? 민수는 선영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산에서 발견된 발자국, 신분증, 그 자리에 나타난 그녀의 헐레벌떡한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자신을 독촉하던 목소리.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휘둘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 형사들은 메모를 정리해 들고 일어섰습니다. 정노인 상태가 안정되면 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선영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불안함을 숨기지 못한 채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당신 내 얘기는 안 했지?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대신 단단했고 무너진 마음 위에 쌓인 책임감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선영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 숨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 선영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었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끝장나게 하고 싶. 그 말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다가와 그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박선영 씨, 잠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선영은 눈을 크게 뜨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공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해.
복도 끝에서 응급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정노인분, 의식이 조금 돌아오셨어요. 그 말은 무너진 마음 속에 아주 작은 빛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흔들리는 다리를 가누며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어두운 선택 끝에서 그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책상이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선영은 그 아래에서 손가락을 끊임없이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더니 선영을 향해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선영 씨 산에서 발견된 발자국, 노인분 신분증, 그리고 장례식장 직원에게 송금된 금액. 이 모두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녀는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문장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서류 중 하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며칠 전 선영의 계좌에서 장례식장 임시 직원 계좌로 입금된 흔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이유로 돈을 보낸 겁니까? 선영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부탁한 게 있어서 도와달라고. 정노인 관련해서요? 형사의 질문은 직선처럼 곱고 뚜렷했습니다. 선영의 어깨가 움찔하며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설득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진술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펜 소리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민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땀에 젖어 있었고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기만을 기다리며 계속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선택의 잔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도 끝에서 장례식장 임시 직원이 경찰의 안내를 받아 걸어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직원은 그를 알아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부인이 아버지를 잠깐 맡아달라고 부탁한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직원의 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여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조사실 안에서는 선영의 진술이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말 속 모순을 차근차근 짚어냈고 선영의 대답은 점점 더 흐릿해졌습니다. 남편을 압박했나요? 아니, 저는 정노인 신분증을 건드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게 왜 산에 있는지도. 형사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산에서 발견된 발자국 사진이었습니다. 구두 굽의 모양이 뚜렷했고 그 패턴은 선영이 신고 온 신발과 동일했습니다. 이 신발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두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도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그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에 넘길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선영의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 끊어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몇 분 후 조사실 문이 열렸고 선영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치자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이랬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그녀에게 끌려가고 흔들렸던 기억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부터 지켜야 해.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것은 선영이 더 이상 그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다가 닫혔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형사에게 다시 이끌려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감춰졌던 죄들은 이제 완전히 밝은 빛 아래 놓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무너진 마음 한가운데서 마침내 단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정로인이 옮겨진 중환자실은 새벽의 정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심전도 모니터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리듬으로 움직였고 그 소리에 맞춰 희미하게 깨어있는 정로인의 숨결이 조금씩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민수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한 사람의 빨갛게 부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로인이 미세하게 눈을 뜨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전보다 힘이 조금은 돌아온 듯 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정로인은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고 오래된 바람처럼 부드러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며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그 한마디는 질책도 비난도 아닌 오랜 세월 쌓인 정과 용서가 섞인 깊은 부름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서는 형사진들이 선영의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긴 조사 끝에 관련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 구속 여부를 검토받고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는 그동안 민수를 압박한 메시지, 장례식장 직원과의 송금 기록, 산속 현장 사진 등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진술을 모두 마친 뒤 경찰의 인솔을 받아 복도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그와 함께 그녀가 온 가족을 끌고 내려갔던 선택의 순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따라가거나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고 오로지 깊은 체념과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지키는 것, 그 하나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로인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생사가 오가는 그 상태였지만 의료진의 노력과 천천히 회복되는 체력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복지센터 직원들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로인의 상황을 듣고 장기 요양 지원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진심으로 건넸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직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족이 힘들어도 노인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민수 씨가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그 말이 크게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이제야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퇴원을 앞두고 병실 창문 너머로 은은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부적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부적은 자신을 발견해준 임시 직원이 건넨 것이었고, 노인은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호의를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곁에 앉아 창밖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무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고, 그 풍경은 마치 어두운 시간을 지나 다시 시작하라는 것처럼 잔잔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으로 곧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의료진도 있고, 제가 자주 찾아뵐 수도 있고. 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너도 이젠 편하게 살아야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한 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민수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날, 민수는 아버지가 탄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차량에 아버지를 태우고 나서 민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짊어진 죄책감과 고통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말은 어눌했지만 오래 묵혀둔 삶의 지혜가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로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많았고 되돌릴 수 없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